네, 오늘도 단짠 뉴스 소개해줄 이다솜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 변호사 혹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무슨 날이냐 이런 것 좀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생일 기념 이런 걸 너무 기억 못한다고 핀잔을 많이 들어서 아, 그래요? 무슨 날이냐 이런 질문만 들으면 식은땀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날은 특별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날입니까? 5월 21일은요, 부부의 날이거든요. 그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5월 21일 부부의 날이군요. 네,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네, 들어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짠 뉴스도요, 이 부부의 날과 관련된 뉴스거든요. 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들려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짠 뉴스 키워드는요, 1400년 만의 귀가입니다. 1400년 만에 귀가. 무슨 일인지 짐작이 안 되는데요. 약 1400년 전쯤에 만들어진 백제가요의 정읍사를 알아야지 이번 뉴스를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그 수능 공부할 때 문학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 달아 높이곰 도다샤, 아으 다롱 아롱디리 이런 거. 예, 그렇게 행상을 떠난 네.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내의 그리움을 담은 그 가요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읍시에 있는 정읍사 공원에는요, 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을 조각한 망부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400년 만에 귀가라면서요? 네. 그럼 뭐 남편이 돌아온다는 겁니까? 네, 1400년 만의 귀가 그럴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최근 정읍시에서요, 망부상 맞은편에 남편상 건립을 추진을 한 건데요. 예상까지 의회에서 의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편상이라 하면 뭐 행상을 떠나는 모습을 만든다는 건지 돌아온다는 모습을 만든다는 건지 잘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네, 일단 추진 계획에 따르면요. 현재 망부상 맞은편에 행상 나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형상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망부상 앞에는 망원경을 설치를 해서 남편상의 조망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망원경까지 설치하면 약간 스토커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정읍사에 나온 그 망부상의 의미와 과연 네. 적합한 조형물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렇다는 결론이 실제 조사에서도 나왔는데요. 남편상 조성 계획은 의회에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까지 의결된 상태였지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바람에 현재는 전격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네, 그렇죠. 정읍시 한 관계자는요, 백제가요 정읍사 남편상 건립보다는 문화자원의 전반에 걸친 검토를 거쳐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결론이 났다면서 중단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그 문화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하는 거 당연히 좋은데요. 좀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들려주세요. 네, 두 번째 단짠 뉴스 키워드는요,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박지원 변호사는 가장 받고 싶은 상, 어떤 상 있나요? 뭐 좋은 아빠상 아니면 좋은 MC상? MC상까지 노리시는 건가요? 그렇죠. 많은 상이 있겠죠. 뭐 좋은 MC상, 아빠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뉴스에 가장 받고 싶은 상 얘기를 들으면 좀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짠한 뉴스가 있군요. 네, 어떤 이번에는 사연입니까? 짠한 뉴스인데요. 네. 뉴스의 주인공은요, 현재 부안여중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슬양입니다. 이슬양은요, 우덕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지난 2016년에 전북교육청이 주최했던 동시대회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동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키워드가 이 학생의 동시였군요. 네, 네, 동시의 제목이었던 거죠. 동시 제목이요. 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동시를 들어보시는 게 나을 듯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잠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네, 좀 슬픈 사연이 또 있나 보네요. 네, 가슴이 뭉클해지죠.
이슬량의 어머니는요, 지난 2016년 4월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슬량이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라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 이슬량의 이 시가요, 노래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슬량의 시를 우연히 SNS에서 접한 전남 여수 여도초등학교의 조승필 교사가 이 시를 노랫말로 한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잠시 들어보실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젠 제가 엄마에게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보고 싶은 우리 엄마.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각자 네. 뭐 어머니가 계신 분이든 안 계신 분이든 그 고마움과 그리움을 다시 되새겼을 것 같습니다. 아마 또 하늘에 계신 이슬량 어머님도 또 가슴 뭉클하게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겠죠. 이슬량의 꿈은요, 이제는 엄마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싶다고 요리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슬량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그 얘기 들으니까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부부의 날에는 가족들에게 밥상 한번 차려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다솜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